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여러분께서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먼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거나 하는 윤석열 쪽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마치 지금 윤석열에게 무죄가 선고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또다시 선동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윤석열 사건은 검찰총장까지 했었던 법률 전문가를 처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법리적인 쟁점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번 구속 취소의 핵심은 구속기간 내에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쟁점이었고요. 이거는 다시 두 가지 이슈로 나눠집니다. 첫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즉 영장실질심사죠. 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기존처럼 일수 단위로 계산을 해서 구속기간에 더할 것인지, 그리고 둘째, 체포 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도 구속기간에 더할 것인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법원에서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일단 그동안 실무적으로 해왔던 것하고는 아예 다른 방식의 구속기간 계산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구속 취소 결정문을 구해서 전문을 정독했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수사기관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칙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왜 적용을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구속사건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존 실무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대통령에게만 특혜가 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불리하게 법 적용하고 대통령에게만 갑자기 인권 타령하면서 유리하게 적용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게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서 초일인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10일 카운팅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원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윤석열의 구속심사를 위한 서류가 1월 17일 오후 5시 46분에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가 됐고, 윤석열 구속결정 이후에 이 서류가 다시 공수처로 반환된 시간이 1월 19일 오전 2시 53분쯤이었습니다. 서류가 오가는데 33시간 7분이 걸린 거죠. 이 기간은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라서 구속기간으로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시 최종 구속기간에 더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걸 33시간으로 카운팅을 한 게 아니고 일수로 계산을 해왔죠. 쭉! 대한민국 모든 국민한테요. 윤석열 빼고. 그래서 기존의 해석대로라면 1월 26일 24시까지만 기소를 하면 되니까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한 검찰은 기간 내에 기소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해석대로라면 26일 오전 9시 7분 전에 기소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보다 9시간이 넘게 지나서 기소를 한 거니까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체포적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선례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위해서 수사관계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경우에는 이걸 구속기간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라는 게 취지인데 그 서류가 법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카운팅하라는 거죠. 그런데 영장실질심사할 때는 넣고 체포적부심 때는 빼고, 이게 너무 기계적인 법리 해석 아니냐. 어차피 둘 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수사를 못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형사 절차라는 건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체포적부심 때 서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도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전에도 법조계 내에서 이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어디냐면 단순히 구속 여부만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윤석열한테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으니까 그곳 쪽에서는 화교라고 미친 듯이 공격을 했잖아요. 이름이 이상하다고. 그래놓고서는 지금 와서 구속 취소되니까 무슨 구국의 영웅이네 어쩌네 이런 황당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형사합의 25부가 워낙에 중요한 판결을 내려야 하니까 이 선례가 없는 쟁점들에 대해서 향후에 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거나 또는 재심이 되거나 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 그리고 405조에 따라서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하면 윤석열은 풀려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27일에 2011 헌가 36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여기에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걸 즉시 항고를 통해서 검사가 불복을 하고 그래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법관의 판단보다는 검사의 판단을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 구속집행 정지나 구속 취소나 둘 다 피고인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게 위헌 아니냐? 헌재 결정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다르게 봐야 돼요. 일단 구속집행 정지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거나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잠깐 풀어주는 제도거든요. 이건 풀어졌다가 다시 잡혀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구속집행정지가 됐다고 해서 기존에 발부받은 영장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에 반해서 구속 취소는 애초부터 구속 사유가 없었거나 소멸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서 적용 법조도 다르고 취지도 다른 거죠. 그리고 구속 취소 조항은 형소법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관련 즉시항고 제도는 위헌으로 날아갔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속집행정지는 즉시항고를 안 해도 풀어졌다가 다시 잡아넣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구속 취소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208조에 보면 검사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구속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도 못하게 하고 바로 풀어줘버린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예전에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죠. 그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유로 해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윤석열이 풀려나고 주말마다 활개치고 다니면서 극우들 선동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게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요. 1심 구속기간이 최대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구속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이 과연 법원에 출석을 할까요? 내란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질질질 끌리면서 5년 넘게 진행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마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지법 판단이 다른 면으로는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거 나중에 뒷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좀 아쉬워요. 일단 이번 사안은 앞으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맞춰서 저도 여러분께 계속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